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기술 인재들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2일 입법 예고합니다. AI 규제보다는 지능에 무게를 두면서 예외 조항을 곳곳에 뒀는데 시행 과정에서 혼란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섬유 패션 산업을 기념하고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맛과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는데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체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종합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전체 보고서를 곧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는 기본 방향과 중점 과제 위주로 우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재 유치 사업 중 하나인 브레인풀 사업을 올해 738억 원에서 내년 2,007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과 연구자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이용 고지 의무를 포함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2일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에는 딥페이크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업자가 AI 위험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과 감독자 이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방,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는 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AI 활용이 명백하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경우 AI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조항을 곳곳에 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지능에 무게를 두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는 최소 1년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섬유 패션 산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섬유 패션 산업. 지난 1987년 11월 11일 단일 업종으로는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11월 11일은 섬유의 날로 지정돼 매년 산업 발전의 성과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섬유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두 80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섬유 산업은 의식주에 해당합니다. 결코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우리 섬유인들끼리 더 좀 대화를 정말 진정한 대화를 해가지고 섬유 산업에 우리가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참가자들은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K-섬유 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섬유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AI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섬유 패션 산업이 선진국의 기술력 우위와 후발국의 저가 공세 사이에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섬유 산업이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김치도 맛과 건강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김치의 맛과 효능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린 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배추김치와 깍두기, 동치미,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등 사용하는 재료와 지역, 계절에 따라 김치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김치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발효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산균이 채소 속 당분을 분해하면서 젖산과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김치 특유의 새콤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완성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김치의 효능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발효산물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김치 유산균이 생성하는 박테리오신은 식중독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낮춰 면역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최근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과학이 함께 담긴 김치. 한국인의 밥상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표적 K푸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장마 기간과 강수 특징이 달라지면서 기상학계가 장마의 개념을 새롭게 세웁니다. 한국기상학회는 국립기상과학원과 함께 전문가 토론과 분석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장마의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마는 북태평양과 오호츠크의 두 기단이 만나 생기는 정체전선으로 설명됐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장마라는 용어는 국민에게 이미 익숙한 만큼 용어는 유지하되 정의는 재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정의는 한국기상학회 대기과학용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교과서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여름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원도 강릉시가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원 다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250억 원을 투입해 연곡면 송림리에 하루 18,000톤 규모의 지하수 저류 댐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 노후화된 연곡 정수장을 현대화하고 정수 용량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엔 지난해보다 3만 1,500명 늘어난 55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59만 4,900여 명이 지원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응시자가 가장 많아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 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 응시자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재학생 숫자는 67.1%, 졸업생은 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1년 만에 다시 축소돼 지난해보다 졸업생이 1.2% 감소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문, 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을 응시하고 선택 과목 중 한 개를 골라 시험을 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하늘길이 잠시 멈춥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엔 열차도 천천히 운행하고 소음도 최소화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내일 영어 듣기 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수험생들이 소음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국제선 65편을 포함해 140편 운항 시간이 조정되는데 드론과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금지됩니다.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도 내일 새벽부터 비상운행 체계에 돌입합니다.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첫 열차부터 시험장 입실 시간까지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열차를 점검합니다. 기관사들은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천천히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전달받게 됩니다. 코레일 수송대책본부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SR도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 동안 열차를 서행 운전해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수험생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부가 운임 없이 열차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가 10개월째 이어졌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취업자가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지난 5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1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과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3천 명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이 1.8%가 될 것으로 국책연구기관 KDI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점차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정부 소비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8월보다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민간 소비는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6%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2.0%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건설 투자도 올해 큰 폭의 감소세에서 2.2%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올해보다 낮은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누적된 건설 수주가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건설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DI는 전망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 협정 세부 사항과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수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1.8%, IMF와 OECD는 각각 1.8%와 2.2%로 예측했습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KDI는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 완화와 물가 안정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와 유사한 기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나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와 광고 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 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고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한 포기에 1,000원 안팎의 배추를 선보이며 김장 대전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세계들이 배추 한 망에 2,997원, 한 사람당 한 망으로 한정해 판다고 밝혔습니다. 포기당 999원꼴입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도 19일까지 L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와 협업해 세계들이 배추 한 망에 5,967원, 포기당 1,989원에 팝니다. GS 더 프레시는 18일까지 김장 대축제 행사를 열고 세계들이 배추 한 망을 5,900원에 판매합니다. 세계 최고 자살률인 한국 사회, 고립과 은둔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270만 명에 이르고 특히 20대 은둔 경향이 60세 미만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자살률 1위 한국. 지난해 14,800여 명, 하루 평균 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 2023년 3,661명, 5년 전에 비해 20%가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자주 외롭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7%,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외로움을 더 느꼈습니다. 나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5.8%였습니다. 인구로 보면 270만 명 정도나 됩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없고 외롭다고 응답한 교집합 그룹은 전체의 3.3%, 1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은둔을 측정하기 위한 외출 빈도 조사에서는 평소 일주일에 하루 미만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2.7%였습니다. 60세 이상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20대가 많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제외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는 20대가 1.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입니다. 취업난해, 경쟁적 사회 분위기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대인관계가 좀 힘들고 자존감이 좀 낮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양성 있는 잡 또는 다양성 있는 특성을 이해해주는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외로움과 고립, 은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출산 장려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엄정 대응을 기조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괴범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통학로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까지 따라와 8살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던 10대가 붙잡히는가 하면 자장면을 먹자거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괴하려던 남성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던 20대 3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겨냥한 유괴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유괴 범죄는 늘고 있는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300건이 넘습니다.
혼자 보내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그것도 더 커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에 정부가 엄정 대응을 기조로 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유괴범과 미수범은 모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응하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처벌 강화 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합니다. 아동 보호 구역을 늘리고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또 현재 서울 일부 학교에서만 하굣길을 동행하는 지원 인력이 있는데 이를 충원해 전국 모든 학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침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시기나 규모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처벌 강화 역시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4m 높이에서 작업하는 항공기 식자재 상하차 업무에서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안전모와 안전고리 없이 작업을 해오다가 시정 요구가 나온 뒤에서야 보호장구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항공기에 식자재를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높이가 무려 4m에 달하는 곳이지만 자세히 보면 작업자들이 안전모나 추락을 막는 안전고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이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안전장비 없이 작업 중인 영상을 공개하며 수차례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헬멧을 착용한다던가 아니면 하네스 같은 이제 안전줄, 안전고리 같은 걸 착용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되게 위험하게 현행법상 2m가 넘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추락을 대비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또 A씨는 안전교육도 부실해 수강하는 척 사진만 찍으라는 내용이 단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이수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심지어 이수하는 척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항공사 측은 불시점검 과정에서 시정사항을 발견해 하청업체에 전달했고 그제야 단체 SNS에 보호장구 착용을 안내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보호장구 착용이 미흡했고 시정 요구 이후엔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안전교육에 대해선 교육 매뉴얼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청인 항공사 측은 불시점검 등을 통해 실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자재 싣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에 나선 상황.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이 친구 소식을 인스타그램의 피드처럼 보여주도록 개편한 것에 대해 이용자 다수는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톡 친구 탭 개편 버전 사용자의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내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90.9%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친구들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9%,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은 20.5%로 긍정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카톡 이용자의 79.7%는 친구 탭 개편 전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대극장 최초로 뮤지컬 전용 극장인 샤롯데 시어터가 자막 안경을 상용화 서비스로 도입합니다. 샤롯데 시어터는 음성인식 자막 AI 자동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막 안경 대여를 시작하며 관객 맞춤형 공연 관람 환경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안경 서비스는 다음 달 17일 뮤지컬 킹키부츠 공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샤롯데 시어터는 이번 자막 안경 도입으로 K-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객은 물론 청각 장애인도 제약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막 안경 서비스는 그동안 대학로 소극장과 일부 공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된 적은 있지만
대극장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상용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